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프롤로 의원 국민항의원 정재우 원장. 박지훈 원장입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코로나도 아직은 기승을 부리고 있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야외로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계절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아무래도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병원을 찾게 될 텐데 보통 교통사고에 의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들 혹은 뭐 후유증 이런 건 뭐가 있나요? 우리 몸은 24개의 척추와 32개의 관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은 신체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와 경추가 앞뒤로 크게 흔들리게 되면서 척추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혈관과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몸 전체가 틀어지고 골반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근육통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안전벨트를 하고 있더라도 몸이 앞으로 튀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목 주변에 1차적인 충격이 가해지고 요추가 틀어지게 됩니다. 또한 어딘가 머리를 부딪혀서 뇌진탕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찾아오는 두통, 메스꺼움, 어지러움증, 의식장애들도 함께 동반을 하게 됩니다. 또 교통사고 기억 때문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함과 초조함 때문에 불면증을 호소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처음에 이제 너무 놀래서 병원을 바로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나요? 사고 당시에는 경황이 없기 때문에 몸 상태를 정확하게 체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고 당일에는 크게 통증을 호소하지 않는 환자분도 많으세요. 보통 통증이 나타나는 시기는 사고가 난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에 많이 나타납니다. 몸에 긴장이 풀리면서 증상이 올라오는 거죠. 교통사고가 났을 때 처음에는 그렇게 뭐 심한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몸이 여기저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잖아요. 네. 조기에 환자가 별로 심하지 않더라도 병원에 가셔서 어떤 조기에 치료를 해야 된다거나 그 의사 선생님 혹은 한의사 선생님의 진단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먼저 교통사고가 처음에 나게 되면은 환자분들은 통증을 잘 못 느끼세요. 왜냐면은 사고는 그 순간이 너무 당황스럽기 때문에 경황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수습하느라 온 신경이 거기에 쏠려 있기 때문에 당일은 크게 통증을 호소하시는 환자분이 많지는 않으세요. 그럼 통증이 언제 찾아오느냐? 통증은 주로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 찾아오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더니 목 뒤가 뻐근하고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그런 증세를 호소하시면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참 많으세요. 근데 이런 교통사고로 인한 손상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충격을 받아서 몸에 있는 조직이 손상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이 손상된 조직을 제대로 잘 치료를 해야 후유증이 남지 않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있을 때 치료를 미루지 말고 꾸준히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버려두면 이게 만성적인 통증으로 진행할 수가 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통증이 있는 부분은 조직 손상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 손상이 완벽하게 회복이 되지 못하면 그게 계속 남아서 통증을 만들게 되고 이거는 이제 만성 통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만성 통증으로 진행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좀 초반에 그렇게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조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만성화되지 않도록 치료받으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환자분들이 이제 여기저기 아프다 그렇게 되면 병원에 방문을 하시게 될 거고 병원에 방문을 하시게 되면 어떤 검사를 진행하잖아요. 예, 검사는 어떤 검사를 보통 진행하나요? 일단 의사가 환자분들의 말씀을 잘 경청해서 환자분의 증상을 정확하게 파악을 먼저 하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계를 사용한 검사에 앞서서 환자의 몸을 직접 만져보고 신체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체 검사에서 이상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맨 처음에 하는 검사는 엑스레이 검사예요.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어디 부딪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골절의 위험성이 높은데 골절의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검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좀 더 손상이 크게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근육 손상의 확인을 위해서 초음파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초음파를 시행을 하고 나서도 손상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면 그때는 MRI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프롤로의원 국민한의원의 교통사고 환자분이 오시게 되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죠? 네, 저희 프롤로 의원 국민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양방 복합병원이기 때문에 한방과 양방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를 동시에 한 곳에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양방 쪽에서 실시하게 되는 물리치료, 도수치료 등을 저희 병원에서 시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방병원에서 한방치료로 시행할 수 있는 침이나 뜸이나 부항 같은 그런 치료를 동시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는 추나 치료도 혹시 할 수 있나요? 네, 교통사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충격이 있어서 척추나 골반의 배열이 틀어진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틀어진 척추의 배열이나 골반을 추나 치료를 이용해서 교정을 하게 되면 좀 더 빠른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교통사고 환자분들이 어혈을 풀어줘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혈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 몸의 충격을 받게 되면은 그 안에서 뇌출혈이 생기게 되는데 출혈이군요. 네. 네. 그리고 또 순위 주근피라고 말을 하죠. 그런 주근피. 것들이 혈액순환을 방해를 하고 그런 혈액순환이 방해가 되면서 상처 회복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혈들을 조기에 치료를 해주게 되면은 상처 회복이 좀 더 빨라지고 일상생활로도 복귀가 훨씬 빨라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프롤로 의원 국민한의원에서 어혈을 치료하는 방법은 뭐가 있죠? 네, 어혈을 치료하는 방법은 침이나 뜸이나 부항으로 외부에서 자극을 줘서 혈액순환을 가속화시키는 방법을 저희 병원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혹시 한약 같은 거를 복용하면 어혈을 빨리 빼거나 좀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네, 이런 교통사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한약을 지어주게끔 되어 있는데요. 나라에서 지어줄 수 있게끔 되어 있군요. 네, 교통사고 환자분들한테 드리는 한약 같은 경우에는 예. 몸에 이렇게 쌓여있는 어혈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상처 회복을 가속화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실 수 있다면 꼭 챙겨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여기저기가 불편한 환자들은 치료를 좀 자주 받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교통사고 환자 같은 경우에는 매일 치료를 받을 수가 혹시 있나요? 교통사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난 날짜로부터 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횟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날로부터 약 3주간은 매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사고가 난 날로부터 11주까지는 병원에서 일주일에 3회 정도 진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 3주간은 매일 오실 수가 있군요. 네, 3주부터 11주까지는 주 3회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11주부터 6개월까지는 주 2회 방문이 가능합니다. 역시 조기에 치료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오라고 하나 봅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 교통사고 후유증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 교통사고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혹은 후유증이 있을 때 진료와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프롤로 의원 국민한의원의 원장 정세우 박지웅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